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문화 8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쌍용고등학교 일반사회교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최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 화면을 녹화하던 장소에서 조금 벗어나 보았습니다. 스탠딩 책상 혹시 기억하세요? 왜 서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책상 있잖아요. 그걸 한번 지금, 왜냐면 이쪽이 제가 있는 교실이 1학년 13반 교실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1년 동안 우리 뽀시래기들, 찌끄레기라고 할 뻔했어. 우리 뽀시래기들이랑 1년 동안 같이 생활할 교실인데, 여기가 처음에는 호그 같은 줄 알았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문을 탁 열었더니 와, 이게 환경이 훌륭하네요. 네. 이게 다른 교실보다 1.5배 정도 커요. 그리고 창문도 굉장히 많이 나 있어서, 네. 환기도 시킬 겸 그래서 창문 좀 열어놓고, 그리고 스탠드 책상에 건방지게 기대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도 슬금슬금 준비하셔야 되니까. 뭘요? 개학을요. 그쵸? 이렇게 생긴 달력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긴 달력을 은행이나 아니면 어디 회사 기업 이런 데서 연말에 이렇게 두툼한 거 한 장씩 나눠주곤 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365장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뜯어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게 달력은 한 달 한 달 써 있어서 달력이고, 이건 하루하루 써 있어서 일력이래요. 일력. 굳이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네, 디데이 같은 거 계산할 때 쓰면 굉장히 좋겠죠. 요즘에도 뭐 레트로나 뉴트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인력을 많이 주문해서 산다고 합니다. 디데이 계산하기 좋죠. 뭐 예를 들면 계약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웰컴입니다. 참 지난번에 그 질문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직전에 1단원 정리하는 그 강의 안에서 변수와 변인이 서로 다른 거냐, 그리고 종속 변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넣기는 했는데, 만약에 그걸 들었는데도 뭔가 명확하고 깔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제 학교 나올 일밖에 더 있어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언제나 있습니다.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 이해 안 되는데 싶으시면 학교 와서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50페이지부터는 개인과 사회 구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관점이라던가, 또는 연구 과정, 또는 탐구 태도, 그리고 탐구할 때 윤리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될지와 같은 어떤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사회문화 현상 자체로 좀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문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과 그 사회 안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간 간의 어떤 관계, 그러한 것에 대해서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이야기들이 좀 잘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인간의 사회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일탈 행동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캐릭터 리니즈입니다. 그냥 이 나이에 저는, 아니요, 이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공한 덕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얘 이쪽에, 얘 있잖아요. 얘 사실은 공룡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얘가 뭐였지? 기억 안 나. 얘가 바다물범인가 뭐 이랬는데, 아프표범이고 아무튼 외계인인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나름의 되게 마이너한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집어 넣었는데요. 여기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있어요. 그쵸? 이 각각의 개인들은 그 개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라던가 또는 특징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일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첫 번째 의미로 그럼 이 다양한 생각과 어떤 특징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공간 안에서 과연 우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우리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들이 과연 이 개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으로 만들어낸 게 맞을까요? 혹시 이 바깥에 살고 있는, 이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공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흉폭한 펭귄이 사실은 굉장히 난폭함이라고 하는 글자 단어 자체를 모를 만큼 온순하고 착한 아이들이었는데 아주 추운 곳에서 이렇게 추운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난폭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단원의 중단원의 이야기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요. 한 사람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대요. 거쳐야 되는 단계.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이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어떤 구성인으로서 또는 소속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익혀나가는, 내면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게 두 번째. 자, 그러면 일단 개인하고 사회하고 무슨 관계야를 대해서 얘기했었고, 개인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회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사회 안에는 요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 이 집단과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 사회 집단과 조직들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게 세 번째. 그럼 네 번째는 뭐냐? 그럼 사회 구조라는 곳에서 잘 자리 잡고 있다가 갑자기 팅 하고 튕겨 나가는 걸 우리가 일탈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단원에서 얘기했었던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같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무엇이 일탈이고 무엇이 일탈이 아닌지, 그리고 일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일탈 행동의 이해.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우리는 1단원과 2단원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특히 오늘 내용은 더더욱 어렵지가 않습니다. 넘어가죠. 다음. 상당히 너무 맞아. 됐다. 자, 교과서 50페이지. 사회 구조와 개인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 여기 자신의 사용자지만, 엄연히 말하면 사용자가 아니죠. 예. 사용자가 아니라 AKA 사장님이죠. 사장님의 이름을 마구 부르고, 심지어는 나이로나 어떤 신분으로나 한참 위인 사람,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김명중 씨한테 할 말이 없냐고 물으면 밥 한 번 먹자고 말하는 EBS 소속 연습생 펭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거야 라고 집착을 보이기까지 하죠. 이 펭귄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EBS 퇴사하면 어디 갈 데는 있어?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두말 없이
KBS에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사죠. 그리고 우린 이런 거침없는 10세 욕 같네 10살짜리 펭귄을 보면서 빠져드는 거죠. 어쩜 좋아 쟤 왜 이렇게 귀여워 미쳤나봐. 우리 왜 빠질까? 김명중 아무리 선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퇴근할 때 붙잡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혹시 나만 빠져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요즘에 펭수 자체가 굉장히 이슈화 돼서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막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저 팽하로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은 꼭 듣고 있어요. 빌보드로 보내야 됩니다. 응?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요놈의 펭귄이. 요게 뭐라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 펭수를 무서워하기도 한대요. 이유는 눈동자가 무섭대. 이렇게 무서운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펭귄이 인기가 있을까? 우리가 이 펭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이런 펭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남극에서 오디션 보러 오던 중에 스위스에서 요들송 배워오는 펭귄은 애초에 없어. 사장님한테 이름 3글자로 막 부르면서 밥 먹자 그러고, 그 다음에 뭐지 여기 MBC 대장 나오라고 해요 막 이러고, 심지어는 외교부 장관도 여기 대빵 누굽니까 이러면서 막 물어보죠. 예.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이런 펭귄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펭수를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들은요 사회 안에서 이렇게 혼자서 살지 않잖아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생겨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랑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좀 잘 쓰고 싶다. 좀 높여야 돼. 패드를 높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선생과 그럼 펜도 바꿔야 돼. 저는 참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죠? 선생과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 관계는 집에서 맺어지는 친밀한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예, 사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죠. 그렇죠? 그럼 선생과 학생이라는 관계가 무언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지속해요. 수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수업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은 이제 학생에 대해서 또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보여주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은 또 이렇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선생과 학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일정한 노동의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해요. 고용주 또는 사용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사용자에게 이제 고용돼서 일을 하는 고용인. 자, 그러면 사용자와 고용인은 일정한 법률적인 어떤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관계가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쭉 계속 유지되는 거야. 선생과 학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가 이런 식으로 쭉 유지. 사용자와 고용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가 이런 식으로 쭉 유지. 그러다 보면은요, 뭐가 만들어지느냐?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 사회 구조라는 녀석은 하나의 틀이에요. 틀. 사회 전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틀입니다. 그 틀 안에는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사회적 관계는 모두가 오랫동안 반복돼서 이제 행동해 왔기 때문에 유형화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게 이렇게 틀로 갖춰져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회 구조라고 말한대요.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꾸준히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관계래요. 예를 들면 선생과 학생이 서로 주고받는 사회적 상호작용, 사용자와 고용인이 서로 주고받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상사, 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도 사회적 관계죠. 이 사람들도 또 사회적 상호작용을 꾸준히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은 이러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서로에게 무언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딱 틀로 잡혀진다는 거지. 그게 바로 사회 구조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한참이나 상사고요. 얘는 아직 연습생이잖아. 데뷔도 못했다고. 아니다. 데뷔했지. 앨범 냈으니까 데뷔한 거 아닌가? 아무튼 연습생 펭수는요, 자기보다 한참 상사이면서 심지어 사용장인 EBS 사장님 김명중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면서 밥이나 한 끼 하자고 막 건방짓 에이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리 사회 구조에서 한참이나 이제 뭐 한 건가? 벗어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회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펭수를 지켜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사회 구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하다 보니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그 사회적 관계는 선생과 학생,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처럼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반복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뉴얼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딱 틀 안에 잡혀 있는 걸 우리가 사회 구조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사회 구조라는 애는요, 우리 사회 구조는요, 나 이거 그 저작권 걸릴까봐 혹시 I believe 이런 노래 알아요? 왜? 누가 왜 헤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전 사람 소개할 때 이렇게 막 잘 나오는 BGM 중에 하나인데 알아서 BGM 자체로 깔고 듣도록 해요. 네? 우리 사회 구조는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제가 지금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제가 죽고 여러분이 성장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새롭게 진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 상태로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지속성,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있었죠.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유지되고 유형화되고 정형화되어 온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구조화된, 다시 말해서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안정성. 이런 거야.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학생 하나가 번쩍 이렇게 손을 들어. 근데 그 손을 드는 걸 보고 제가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교탁 밑에 팍 숨는다던가 막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잖아요. 왜? 수업하던 도중에 손을 갑자기 들었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굉장히 희박하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이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언가 손짓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은 움직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손을 수업 시간에 들었다라고 한다는 건 자기가 뭔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학생과 선생 사이에 그런 구조화된 그런 행동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안정성. 하지만 강제성도 가지고 있어요. 구성원이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구속을 해요. 이 구조 안에 들어있는 말이 또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제도라는 말도 있거든요. 제도, 구조. 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 제가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이렇게 혼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만든 PPT를 띄우고 체크를 해가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분에 대한 어떤 뜨거운 교육에 대한 의열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아니라 자본주의라서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아빠랑 엄마 또는 뭐 주변에 뭐 삼촌, 이모, 고모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 피고다 나 진짜 너무 뭐 하기 싫은데 출근하기 싫은데 진짜 울상을 해가면서도 출근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 행위를 하도록 구속한다. 아니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규율이나 규범 또는 예절하고 관계돼서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윗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야 저건 뭐 어른 같지도 않은데 내가 왜 뭐 그래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여러분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한 어른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간혹적이라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변동 가능성. 지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게 그대로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사회 정책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구조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회 구조 안에도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 200~300년만 전만 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받을 수 있고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남자였죠, 남자. 그것도 양반이요, 양반. 그러니까 신분제도 안에서 지배계급에 속해 있는 남성들만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에 이제 진출을 해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 시험을 봐서 전개에 진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유교 사상이 아주 어떤 뭐 정치, 사회, 종교 전반을 다 아우르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민주주의라던가 또는 자유주의라던가 그리고 평등과 같은 다양한 이념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전과는 다른 교육의 형태 그리고 교육의 기회의 제공 이러한 것들이 변화하고 지금 제대로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늘 그대로 지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괜찮죠? 이 4가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 이거 아까 지웠는데 안 지워졌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회 구조. 지금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괜찮은 애인 것 같은데 정말 착한 애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 그럼요. 구조화된 행동을 하게 하고 얘가 어떤 행동을 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 예측에 따라서 반응을 미리 준비한다면 원활하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걸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까 그 강제성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회 구조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제약하고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쪼그라붙는 듯한 기분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구조 안에서만 뭔가 생활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나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회 구조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어떤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원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제 순기능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동을 좀 제약하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좀 구속하는 거 아니냐. 나는 꼭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자유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기능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뭘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사회구조와 개인의 관계는 그럼 뭐 썸 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구조는 일단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은 사회로부터 자유롭게,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롭게 뭐 하긴 어려워요? 행동하긴 어려워요. 일단 그거부터는 정리를 합시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아이고, 거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라니까요.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이거. 사회 구조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개인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내 글씨 보고 비웃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게 터치펜이라 그래. 원래 글씨는 더 잘 써요. 근데 하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던 게 우리 구조는요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변동 가능성. 그게 뭐였죠? 변동 가능성. 별 그려야지. 중요한 거 아닌데? 변동 가능성. 그게 뭐였어요? 구성원의 가치,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 구조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으로 바꾸면 개인은 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이 사회 구조에게 얼마든지 그 구성원들의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사회 구조가 얼핏 보면 개인 또는 구성원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치? 영향을 주니까. 하지만 개인과 구성원이,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전체가 또는 사회의 개인 전체가 신념과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느끼고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도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커다란 사회 구조 역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야겠네. 그쵸? 괜찮습니까? 자, 잠깐 멈췄다가 쓰셔도 되니까 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좀 교과서에는 따로 나오진 않는데 약간 확장학습 같은 느낌으로 그럼 사회 구조에 대해서 기능론은 어떻게 보고 갈등론은 어떻게 보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어떻게 볼까? 그걸 보자는 거죠. 사회 구조는 뭐라고 했어요? 틀이라고 했죠. 사회 구조란 말이 어려우면 사회 제도라는 말하고 좀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그럼 사회 제도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면 이 제도 앞에 교육제도, 경제제도 이런 것들을 붙였을 때 느껴지는 그 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한 사람이 빠지게 돼요. 누가 빠지게 될까요? 얘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얘는 당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요? 왜요? 왜 빠져? 얘는 사회 구조나 제도를 통해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아이가 아니죠. 그렇죠? 그 구조와 제도 안에 존재하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정이입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나 이런 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능론하고 갈등론은요? 할 말이 있겠네요. 그렇죠?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 구조가 있고 그 사회 구조 안에는 구조 밑에는 이렇게 예. 또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위 구성 요소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하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요렇게 또 연결돼 가지고 하위 구성 요소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얘네가 균형을 이루고 있대요. 다시 사회 구조가 있고 그 사회 구조 밑에는 그 사회 구조를 이렇게 밑에서 구성하고 있는 하위 구성 요소들이 있고 얘네들은 서로 연결 더불어 이렇게도 연결돼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서로 뭐가 되게 사회가 유지되고 통합되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결됐던 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균형은 깨지게 될 테고 사회 구조에서도 문제가 생길 테고 그러면 사회가 유지되고 통합되는 것도 문제가 될 테니까 그때는 문제가 발생했으니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요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빠르게 요 기능이 하위 구성 요소의 기능이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집중해서 다시 균형을 이루고 사회 유지 통합 요게 계속 가야 된다. 요게겠죠. 그러면 기능론 입장에서는 사회 구조는 굉장히 뭐예요? 필요한 애예요. 뭐예요? 중요한 애예요. 뭐예요? 깨지거나 갑작스럽게 바뀌거나 하면 안 되는 애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갈등론은요? 갈등론 입장에서 사회 구조는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겠지. 이렇게겠지. 그래서 피지배, 지배, 갈등.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서로 으르렁 하다가 갑자기 뭐가 되면 요 갈등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뭐가 해결이 되면 갈등을 만약에 해결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 구조가 짜잔 하고 발생을 할 거다. 그게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론 입장에서는 사회 구조는 지배 구조가 피지배 구조를
어떤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복종시키고 찍어 누르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재생산되고 서로 이렇게 뭔가 대립하고 하는 그 어떤 과정이 갈등과 대립의 과정이 해결이 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사회 구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입장이에요. 이거 선생님 어려워요. 괜찮아요. 다음 단원에서 살짝 다시 더 얘기할 거예요. 다음 2단원에서 얘기할 거 먼저 살짝 꺼내온 거니까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8번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이에요.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네. 카네이션 준비 못하셨으면 오늘 엄마든 아빠든 사랑한다고 한 번씩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착한 뽀시래기들이죠. 이제 여러분의 계약까지 11일 남았습니다. 마냥 계약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대놓고 실망할까봐 저는 걱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바엔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갈까?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과서로 따지면 몇 쪽입니까? 5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